안녕하세요, 현입니다. 오늘 제 앞에 있는 차량은 소나타 DH 2.5 터보 N9 차량입니다. DH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풀체인지급 내외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자세히 살펴본 후에 1인칭으로 주행을 하면서 시승 느낌 전달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외관 디자인적으로 가장 큰 변화가 있는 부분은 이 전면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번 센시어스 소나타가 이 전면부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서 현대가 이번에는 그런 모습을 완전히 탈피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최근에 현대가 밀고 있는 심리스 호라이즌 주간 주행 등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웰컴 라이트가 상당히 근사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범퍼라든지 그릴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 트림은 이제 N9이기 때문에 N9 배지,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좀 디테일, 그리고 그릴의 이런 형상들도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저는 이 전면부가 주는 포스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 N9 트림 같은 경우에는 스포티한 느낌을 좀 줘야 하는데 이 디자인이 그런 느낌을 잘 주고 있다는 그런 모습도 들고요. 녹턴 그레이 매트 색깔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것 역시도 실물로 봤을 때 웅장함에 기여하는 것 같습니다. 이 N9 트림은 또 이제 이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휠 디자인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듭니다. 지금은 휠이 좀 더러워서 이 은색 포인트들이 잘 안 보이는데 네모네모하게 포인트를 준 점도 좋고요. 이 전체적으로 차량의 스탠스라고 하죠. 이 휠이 꽉 차 보이는 느낌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N9 로고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제 측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지난번 센시어스에서 보았던 그 전체적인 라인이나 비율들을 찾아볼 수 있고요. 이제 후면부 디자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 디테일이 들어간 것은 좋은데 사실 조금 조잡해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기음 같은 경우 N9이기 때문에 4개가 들어가고, 사실 아이들링 시에 요 배기음도 지금 들어보시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는 소나타가 중형 세단인 만큼 상당히 큰 사이즈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레버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잡아 당겨서 뒷좌석을 폴딩을 할 경우 수납 공간이 더 늘어나기도 하고요. 따라서 뭐 실용성 부분에서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뭐 소나타 N9 데일리로서 좋은 차량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나타의 뒷좌석에 들어왔고요. 뒷좌석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발 공간이라든지 레그룸, 그 다음에 헤드룸 역시 상당히 넉넉한 편입니다. 뭐 중형 세단의 그런 큰 뒷좌석 사이즈를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 차가 후륜구동 세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센터 터널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편입니다. 이제 중앙 부분을 보시면 뭐 에어컨 송풍구라든지 USB-C 타입 충전 단자 2개 역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시트 같은 경우는 앞좌석과 비슷한 재질로 스웨이드 머티리얼, 그 다음에 가죽 이렇게 혼용이 되어 있는 그런 시트로 되어 있고요. 암레스트는 컵홀더 정도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착자감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소재라든지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N9인 만큼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 스티치 역시 뒷좌석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뒷좌석은 이제 또 열선 시트 역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바이저 이렇게 있고, 이 뒷유리 같은 경우에도 선바이저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뒷유리 선바이저를 뒷좌석에서 조절할 방법이 따로 없더라고요. 앞좌석에 있는 쪽이 버튼을 눌러서 조절을 해야 하는데 뒷좌석에 있는 선바이저인 만큼 뒷좌석에도 버튼 하나 정도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좌석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센시어스 소나타에 비해서는 사실 정말 큰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좌석으로 넘어가서 기능들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소나타 DH N9 앞좌석에 왔고요. 처음에 운전석에 앉아서 딱 드는 생각은 기존 센시어스에 비해서 훨씬 고급스러워졌다는 느낌이 딱 드는 그런 실내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마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 영향이 커 보이긴 하는데 그 이외에도 좀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상당히 깔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H 로고가 빠지고 이 몰스 코드로 나타낸 H가 들어갔는데, 이제 요 재질 같은 경우에는 좀 하드한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이게 보기에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요 포인트도 정말 마음에 들고요. N9인 만큼 여기 N 로고도 들어가는 모습도 역시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들 시프트의 느낌이라든지 버튼 느낌도 저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 기존에 비해서 큰 변화가 없는 부분일 텐데요. 전체적인 여기도 재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괜찮고요.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시보드라든지 디자인적으로는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일단 송풍구 디자인 같은 경우가 깔끔해졌죠. 이렇게 쭉 한 선으로 이어지는 이런 디자인도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중앙 부분 같은 경우에도 분리 버튼으로 미디어라든지 지도 이런 거를 누를 수 있는 버튼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조장치고 터치이긴 하지만 풍량 조절, 그 다음에 이제 온도 조절, 그 다음에 이제 앞좌석 통풍 또는 열선 조절 같은 경우 다 이제 쉽게 조작을 할 수 있어서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진짜 많이 깔끔해졌어요. 기존 소나타 같은 경우에도 사용성 부분에서는 정말 괜찮은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디자인이 이렇게 바뀌니까 좀 한층 고급스러워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쪽 디자인도 좀 신기한 게, 이제 여기 USB-C 타입 두 개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충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USB 포트로도 쓸 수 있는 이렇게 변환이 가능한 모습을 보이고요. 무선 충전 적용되어 있고, 11V 아울렛은 이렇게 딱 나오는 이런 마감도 상당히 좋다고 보여지네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예전에 기어가 버튼식으로 들어갔었는데, 이 기어가 여기로 옮겨갔고요. 그러면서 버튼이 많이 빠지면서 깔끔해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작지만 누르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4개 꼭 필요한 버튼들만 깔끔하게 들어간 모습도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뭐 키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컵홀더, 수납 공간도 역시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 사실 기어 셀렉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대가 이제 위로 밀면은 앞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드라이브,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뒤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후진 기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방향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자꾸 반대로 좀 누르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했지만, 또 여러분의 생각은 또 어떨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네요. 요 인테리어에서 이제 N9만의 변화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요 로고, 그 다음에 이제 카본 파이버 대충 비슷한 느낌이 나는 트림이 들어갔는데, 요것도 상당히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요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빨간색 포인트를 준 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빨간색 스티칭, 여기 N 로고, 빨간색 여기 파이핑, 이런 것도 이제 N9만의 좀 디자인 포인트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장 쪽을 보시면 이 차는 파노라마 선루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열리는 정도는 이 정도이고, 그 다음에 요게 조명, 그 다음에 아까 뒷좌석에서 말씀을 드렸던 뒷좌석 그 선쉐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눌러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 클러스터 인포테인먼트 요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보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 하나는, 살짝 이렇게 운전사 중심으로 좀 이렇게 커브가 져 있어서 이렇게 터치를 하는데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터치감 역시도 좋고요. 그 다음에 UI 자체도 많이 변했는데요. 아이콘도 상당히 많이 예뻐졌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큼지막하게 들어가서 좋은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뭐 설정을 들어가서도 이제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좀 배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게이지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시인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제 바꿔보면, 스포츠로 가면 이렇게 좀 스포티한 디자인 뜨고, 마이 드라이브, 그 다음에 에코, 그 다음에 노말, 이 정도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기압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비 이런 거 역시 이렇게 다 찾아볼 수 있는데, 이 N9만의 좋은 점은 토크라든지 이 터보가 얼마나 이제 들어와 있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점도 상당히 좀 재밌게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게이지 클러스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테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테마가 있는데 RPM이 숫자로 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불편해서 이것보다는 사실 이거로 주로 하고 주행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적용된 구간 같은 경우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기존의 도어 트림에는 그대로 있었고, 이렇게 대시보드 전체로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사실 요 스크린 아래로만 이렇게 간접 조명으로 앰비언트가 들어간 것 외에는 요 대시에는 전혀 들어간 게 없죠. 좀 아쉬운 면도 있는데, 우리가 사실 운전을 하면서 시야가 들어오는 부분 요 부분이잖아요. 근데 요 부분에 상당히 이런 고급스러운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좀 보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뒷좌석에도 앰비언트가 없고 대시에도 앰비언트가 없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앰비언트가 많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긴 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2.5 터보 엔진에 8단 습식 DCT가 적용된 이 파워트레인은 약 한 290마력에 43kgm/m의 출력을 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파워트레인이기 때문에 이따가 주행에서 자세한 느낌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외관 그리고 엔진까지 살펴봤으니 이제 주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행을 하면서 소나타 DH N9 차량 시승 느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게 이 소나타 N9이 과연 진짜 그렇게 딱딱한지, 그리고 데일리카로서 사용이 가능한지일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승차감이 좀 딱딱한 편인 것은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이런 흔들림 같은 걸 보시면 이 진동등 같은 게 양쪽에 있는 게 모두 이제 캐빈으로 어느 정도 전해 들어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방지턱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정말 가끔씩 좀 크게 충격이 들어올 때도 있고요. 제가 좀 이제 인상 깊었던 도로들은 이제 고속도로를 가다가 울퉁불퉁한 면이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그런 도로가 있었는데, 그런 도로들을 달리면 이제 계속 차가 이렇게 통통통통 튀는 느낌도 볼 수 있고요. 이제 또 범프가 좀 깊다라고 하면은 그런 깊은 범프 같은 경우는 제일 크게 좀 캐빈 안쪽으로 그 충격들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런 일반적인 중형 세단으로서의 소나타의 승차감을 생각을 하셨다면 이 N9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그런 스포츠 세단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냥 데일리카로서 소나타를 생각하셨던 분들, 아니면 뭐 이게 좀 출력이 높기 때문에 출력이 좀 높은 소나타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 N9만큼은 사실 구매 리스트에서 과감하게 제거를 하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려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데일리카로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승차감은 그냥 이제 일반적인 분들이 소나타를 그냥 단순히 중형 세단으로 생각했을 때를 고려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좀 운전을 좋아하신다, 그리고 저같이 좀 딱딱하고 어느 정도 이제 피드백이 들어오는 그런 승차감을 좀 좋아한다 하면은 사실 저는 이 소나타 N9 같은 경우도 데일리카로 쓰기에는 저는 크게 무리가 없는 승차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금 과장을 보태서 살짝 이제 BMW M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데일리카로 쓸 수 있는 승차감이면서도 좀 피드백들이나 이런 게 좀 실내로 들어오는 느낌. 근데 그 피드백들이 막 기분이 나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차 자체 이제 성능이 조금 업데이트다 보니까 노면이 좀 읽힌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이기 충분한 그런 승차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운전을 좋아하신다 하면은 저는 이 DHG N9 같은 경우도 데일리카로서 추천을 드리기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비슷한 N 계열의 차량이라고 해도 이제 아반떼 N이랑은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이 나는데, 아무래도 이게 소나타의 뭐 무게라든지 아니면 이제 차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단단하고 노면이 읽히면서도 좀 묵직한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런 고급스러운 세단의 느낌도 있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 소나타 N9을 며칠간 타고 다니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좀 딱딱한 것 같기도 하다가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면서 좀 탔던 것 같습니다. 데일리카로 이 차를 쓸 때 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8단 습식 DCT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단에서의 뭐 꿀렁임이라든지 그런 게 있냐 부분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뭐 기분 나쁠 정도의 꿀렁임이나 이런 거는 크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체가 꽤 있는 그런 구간들도 이제 지나가 보고 그랬지만, 뭐 DCT이기 때문에 발 컨트롤을 조금 잘못하면은 살짝의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외에 기분이 저한테 나쁠 정도로 그런 꿀렁임은 개인적으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제가 DCT 차를 거의 안 타봐서 좀 말씀을 드리기 어렵긴 한데, 이게 출발을 할 때 그 수동의 반클러치 느낌 있죠. 그 클러치가 좀 이렇게 미트되는 그런 느낌이 전달이 되긴 했었는데, 제가 DCT 차를 이렇게 오랫동안 데일리로 타면서 느껴볼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게 DCT 문제인지 아니면은 이 시승 차량의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이래도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좀 이제 댓글로 피드백 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고속도로로 올라왔고요. 고속도로에서도 시승 느낌 좀 전달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차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이 차가 그 정숙성이 생각보다 좋아요. 아무래도 좀 스포츠 지향형 세단이다 보니까 19인치 휠도 끼워져 있고요. 고속도로에서 조금 시끄럽지 않을까 이런 걱정 아닌 걱정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정숙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풍절음도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이 없어서
사실 고속도로에서 그냥 이렇게 항속으로 달리기 편안했습니다. 승차감 같은 경우도 꽤 묵직해서 이렇게 그냥 항속으로 지금 한 90km로 달리고 있는데 그냥 꾸준히 달리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 승차감이라 생각을 했고요.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듯이 유일하게 이제 고속도로에서 승차감이 이제 두드러지는 모습이 있다 하면은 아까 같은 이제 도로의 이음새라든지 충격이 들어온다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행 보조 장치 역시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요 크루즈 컨트롤 누르고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향속을 하다가 가끔씩 큰 범프 같은 게 있으면은 조금 놀랄 때가 있긴 한데 뭐 그 이외에는 크루징하기 정말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비 같은 부분도 제가 테스트했을 때도 약 한 13, 15km 정도의 연비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DCT 때문인지 고속도로 항속에서의 연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시내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제 밟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올 것 같지만 한 6, 그리고 좀 잘 나오면 7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많이 밟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총 연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뭐 연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킥다운 정도를 좀 보여드린 걸로 하면 지금 노멀 모드에 있고요. 여기서 이제 킥다운을 하면 이 정도의 반응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스포츠 모드에서 킥다운을 하면 네, 이 정도의 반응을 보여주고요. 이제 마이 드라이브, 스포츠 플러스로 설정이 되어 있는 마이 드라이브에서 밟아보면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DCT의 반응이나 킥다운 정말 좋은 편이고요. 또 이 DCT의 반응 자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변속기 정말 너무 마음에 듭니다. 고속 안정성 역시 정말 좋고요. 이런 코너를 그냥 이 정도 속도로 돌아 나가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느낌도 매우 좋고요. 이제 지금은 수동 모드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걸 다시 자동 모드로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D단을 한번 이렇게 해주면 다시 이제 자동 모드로 돌아가게 되고요. 여기서 또 이제 패드도 조작을 하면 다시 수동 모드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완전한 수동 모드는 따로 존재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레드존에 가면은 그냥 자동으로 변속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그래도 N9인데 기어를 유지시키는 수동 모드 정도가 있었으면 좀 어땠을까 싶은 그런 느낌도 있네요. 따라서 이제 고속 영역에서의 소나타 N9의 총평을 내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변속기가 너무 좋아서 뭐 킥다운이라든지 어느 상황에서의 힘이 필요할 때 그 힘이 바로바로 나와준다는 점 너무 만족스러웠고요. DCT에 물려있다 보니까 290마력의 힘을 특히 이제 고속에서는 풀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140km, 150, 160까지도 정말 힘이 붙이지가 않아요. 그냥 바로바로 밀어붙이고 사실 그 이후에서 가도 더 달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이 소나타 N9은 290마력의 전륜으로 가는 구조 때문에 제로백 같은 부분에서 손해를 좀 많이 보죠. 트랙션을 못 잡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런 고속 영역에서는 힘을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이 소나타 N9의 장점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부스온 시스템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저음 부분에 힘을 주었다는 느낌이 드는 시스템이긴 했지만 만약에 이 N9 아닌 경우에 이제 65만원 정도의 옵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뭐 저는 그 정도의 값어치는 충분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일상 영역에서의 소나타 N9의 느낌을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퍼포먼스적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소나타 N9의 퍼포먼스적인 측면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런치 컨트롤 작동시키는 순서를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좀 과정이 복잡해요. 일단은 그 드라이브 모드가 마이 드라이브 모드로 가 있어야 되고요. 이제 설정에 들어가셔서 파워트레인은 스포츠 플러스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차체 자세 장치를 한번 그 다음에 꾹
두 번 눌러서 완전히 해제를 해야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브레이크랑 악셀을 밟으면, 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저는 이 차량을 시승하는 동안 런치 컨트롤을 한 번밖에 성공을 못 시켰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매뉴얼대로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런치 컨트롤이 이런 스포츠 지향 세단에서는 꽤 많이 쓰이는 부분 중 하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과정을 굳이 복잡하게 만들었어야 했나라는 아쉬움이 좀 개인적으로 많이 남습니다. 이게 성공이 안 되는 이유도 저는 좀 궁금하고요. 일단 이 8단 DCT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좋은 미션이기 때문에 스포츠 주행을 했을 때 너무 느낌이 좋고요. 이 업시프트를 쳤을 때 뒤에서 좀 이렇게 때려주는 그런 느낌도 좋지만, N9인 만큼 그런 게 조금 더 강화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인상적인 부분은 요 전체적인 바디 컨트롤인데요. 셰시의 밸런스라든지 이 스티어링을 따라서 이 바디가 움직이는 느낌 역시도 정말 좋습니다. 따라서 뭐 어느 정도의 그런 주행 재미를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세팅이라고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전륜이기 때문에 토크 스티어가 어느 정도 좀 발생을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뭐 나쁜 수준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방금 저 느낌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런 빗길을 좀 이용을 해서 한계를 일부러 좀 느껴보려 했는데, 그 결과 사실 그 인사이드 타이어 스핀이라든지 아니면은 코너에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은 언더스티어로 나가려는 그런 느낌들을 느껴볼 수는 있었습니다. LSD가 들어가서 이제 아반떼 N처럼 미친듯이 코너를 감아 돌아나가는 그런 느낌이나 능력은 없지만, 뭐 저는 이 정도 세팅만으로도 그냥 어느 정도의 운전 재미 느끼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8단 DCT 덕분에 엔진 반응 같은 경우도 너무 좋다고 느껴지고, 똑같은 이 2.5 터보 엔진이 들어간 G70을 얼마 전에 시승을 했었는데, 그 차량에 비교를 했을 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 부분에 의해서 배기음 역시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배기음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좋았습니다. 이 엔진의 음색이라든지 아이들링 시에 뒤에서 좀 걸걸하게 들려오는 그런 사기통 소리도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캐빈 내로 들어오는 배기 사운드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닌 점이 많이 아쉽긴 합니다. 지금 이제 앞에 터널이 있는데 여기 부분에서 이제 소리를 좀 한번 들어보면 2000rpm, 3000rpm에서 잘 이제 컨트롤을 하면은 가끔씩 이제 조금 터지는 듯한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그게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밟아보더라도 네, 음색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을 보면은 좀 아무래도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이 살 것 같은데, 살짝의 더 드라마틱한 배기 사운드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개인적으로 있네요. 네, 이제 이쯤 말씀드렸으니 소나타 DH-N9 2.5 터보 총평을 내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차는 차는 좋은데 추천을 드리긴 좀 어려운 차량,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어요. 그 이유는 차 자체는 그 주행 감성도 되게 독일차스럽고 스포츠성도 나름 있고, 또 그러면서 공간도 넓고 인테리어 뭐 테크 이런 거 다 좋고 디자인도 저는 변화된 거가 참 마음에 들기 때문에 저는 차 자체는 생각보다 정말 만족을 하면서 탔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추천을 하려고 하면은 이 차를 살만한 이제 고객을 찾기가 좀 어렵다는 게 저는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도 사실 그렇게 많이 찾는 포뮬라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세단보다는 SUV를 찾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경쟁 상대 자체가 없고 외국에서도 경쟁 상대 찾기가 쉽지가 않죠. 뭐 꼽아봤자 이제 뭐 혼다 어코드 스포츠, 혼다도 어코드 스포츠를 이번 세대에는 아예 없애버렸어요. 아니면 이제 토요타의 캠리 TRD 정도인데, 저는 그 두 차량들에 비해서 이 차는 뭐
거의 이 클래스 내에서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도 갖추고 있는 차량인데, 네, 그러게요. 그 고객을 찾는 게 좀 쉽지가 않다는 게 좀 문제네요. 이제 우리나라 사정만 보더라도 소나타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이 차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데일리로 편하게 타고 다니는 그런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구매 리스트에서 제외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운전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차를 찾아야 할 텐데,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아반떼 N의 그 마법 같은 LSD를 한번 보면은 이 차량도 재미는 있지만 정말 이 공간이 필요해서가 아니라면은 이 차량을 오기는 조금 힘들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차량을 추천해 드릴 사람을 찾자면 데일리카로 좀 이 큰 공간도 좋아하고, 그러면서 너무 빡세진 않지만 그냥 어느 정도의 운전 재미를 느끼면서, 그리고 또 이제 직발 후방 가속을 좀 즐기시는 분들이다, 그러면은 저는 좀 추천을 할 만하다고 보여지네요. 아니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람이지만 가족이 있고 뭐 뒷자리 승차감을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쓴다 하면은 그런 분들도 이 소나타 N9을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소나타 DHG N9 2.5 터보 리뷰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아직도 이 포맷 자체는 그렇게 오래 진행을 한 포맷은 아니기 때문에 댓글로 이제 피드백 같은 것도 열심히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음 차로 또 뵐 수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